시사설 보도를 보면은 세월호에 외력이 있었다. 이게 보도로 나왔는데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선체조사위원회 선조위가 영역을 주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가기관이 지금 세월호가 선체에 어떤 이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배 앞쪽 부분 좌연 쪽에 왼쪽에 2,800톤이 힘이 작용해서 찌그러졌다는 게 나왔는데 네, 안쪽으로 움푹 들어갔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지점에서 마치 스크래치가 있더라. 그러니까 부딪힌 자국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서 그동안 세월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 왼쪽 부분은 잘 안 보였다고 하지만 지금 선조위에서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왼쪽이 아니고 좌측이긴 한데 선수 바닥 쪽이에요. 그렇죠. 선수 바닥 쪽 파란색 색칠해지는 선수 바닥 쪽에 스크래치가 배는 보통 진행 방향으로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진행 방향에 뭔가 비유물이나 나무라든지 기타 물체에 부딪히면 그렇죠. 진행 방향으로 네. 스크래치가 나는데 이 스크래치는 진행 방향과 90도 각도로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세로로 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이상한 진행 방향과 예. 90도로 왼쪽으로부터 물리력인 충격을 받은 스크래치와 찌그러짐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 찌그러짐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살짝 찌그러진 게 아니라 보고서에 의하면 46.3cm 가량 눌렸다는 거예요. 철판이 46cm가 밀린 겁니다. 최대는 48.5까지. 예. 우리 어른 성인 남자 뼘으로 2뼘 이상이 깊게 눌린 거예요. 이게 보통 배를 설명할 때 배 우리 눈에 보이는 철판 자체는 굉장히 얇아서 잘 찢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배 안쪽에는 수백 개의 프레임이 있거든요. 격판이라고 하는 이게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는 명동님이 설명하신 그 정도의 깊이만큼 밀고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 자리가 왜 측면이 아니고 중요한 게 배의 하부라고 얘기한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배에는 하부에 용골이 지나갑니다. 용골, 골조 중에 가장 굵은 골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배의 모든 하중과 무게와 뒤틀림을 방지하는 용골이 배의 바닥으로 가운데로 지나가거든요. 이 용골 부분이 눌렸다는 거예요. 46cm가 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찌그러진 게 대략 그렇게 면적으로만 보니까 어떤 거냐면 가로가 10m 정도 됐을 때 세로가 3m 조금 넘는 31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죠. 대충 감이 오세요? 한 10m 정도의 세로가 한 3m 정도 되는 그 정도가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둥근 형태의 눌림 형상이거든요. 각진 형태에서 눌린 게 아니고 둥그런 부분으로 이 정도의 2,800톤 정도의 힘으로 눌렸고 그 크기가 30제곱미터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외력설 중에 이 잠수함 선수와 부딪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꾸 그걸 상상하게 만들죠. 네.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그 자유항주 모형 실험을 똑같은 실험을 검찰이 그 당시 했는데 은폐했고 그래서 유가족 분들 이하 많은 분들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자유항주 실험을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세월호는 자력만으로 급변침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정도의 급회전을 하기 불가능하다. 급선회가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건데 다시 사건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의혹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실 거예요. JTBC 뉴스의 손석희 앵커가 급변침하는 세월호의 항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실상 어떻게 보면 360도 돌아버리는 거지 거의. 그러면서 세월호가 무너졌다. 대부분의 이제 왜 그랬냐는 추정치들은 뭐냐면 세월호에 고박이 되지 않은 화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급격하게 쏠리면서 배가 무너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나 논박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정도로는 세월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 자로의 동영상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이슈를 끌었던 그 자로의 동영상도 결론은 외력이 작용해서 세월호가 침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정도 증거가 나왔다면 새가 날아든다 같은 그 지하실의 일개 팟캐스트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공식 기구인 선조위에서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이 보고서에 명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해저 충돌 또는 미상의 충돌에 의한 변형이라고 명확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외력 충돌이라고 했을 때 설명되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급선회하는 그 각도를 이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그 요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생존자 증언들 중에 선생님 한 분이 그 쿵 소리와 함께 여길 밖으로 튀어나갔다 여객실에 있는 그 휴게실 밖으로 이제 튀어나갔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튕겨 나가는 그 현상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외력에 의한 급격한 충돌이나 이제 그 힘의 작용이 아니고서는 그 수천 수만 톤이 나가는 그 거대한 배가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봐요. 세월호는 분명히 숨기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세월호를 인양한답시고 구멍을 뻥뻥 뚫었던 부분. 물론 방향은 좀 다른 거죠. 목포 신항에 누워있는 배는 구멍이 뻥뻥 뚫린 거는 오른쪽인 거예요. 지금 여기 발견된 곳은 좌연에 가까운 사실상 중앙부.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배라는 게 막 여러 가지 다니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있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실제로 힘이 작용해가지고 움푹 들어갔다는 것을 밝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 가졌던 게 몇 가지가 좀 해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들은 앵커를 물속에 있을 때 잘라다가 부산항에 갖다 놨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포에 가까운 어디에 갖다 놔도 되는 거고 굳이 앵커를 잘라야 될 이유도 없는 건데 그 당시에는 세월호 인양을 이야기하던 때도 아닙니다. 그걸 잘라간 거는. 그게 더 의심되지 않습니까? 세월호를 인양할 때 누워서 인양하는 거를 반대했잖아요. 신상철님 이하 거기 관련이 있는 분들이 다 세월호를 물속에서 직립하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세월호를 눕혀서 인양하는 걸 택했을까까지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해수부 공무원들, 박근혜 정권 때의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눕힌 채 인양해가지고 대충 시신 수습한 뒤에 폐기. 그러면 이 반대쪽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폐기하든지 1화는 그냥 폐기, 2화는 직립 요구가 있을 때 직립하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안에 있는 골조들을 많이 잘라내는 상태에서 갑판 외판들도 많이 잘라낸 상태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너졌을 때 이것은 신속한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판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구조가 취약해져서 무너졌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증거가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것을 아마 노렸을 확률이 높고요. 이게 세월호 사건 당시를 보면 몇몇 승객들의 증언에 그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게 CCTV에도 나왔습니다. 배가 기울기 전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부분, 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조타실에서도 조타수가 그 당시 그날 4월 16일 날 좌현으로 5도 각도, 5도면 아주 미세하잖아요. 5도 각도를 변침을 지시했을 때 조타수가 타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직후에 세월호가 50도 이상 급격히 기울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쿵 하는 소리와 조타수의 증언과 그리고 튀어나가신 분과 그리고 이 찌그러진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한번 이거 세심하게 타임라인상으로 재구성을 해봐야 돼요. 이 쿵 하는 소리가 과연 언제인지 정확하게 잡혀내야 이게 세월호 침몰과 연관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명확하게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소름이 돋고 아득해지는 게 세월호에 이렇게 물리적인 충격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얼마 전에 울릉도에 가던 배가 물이 새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울릉도에서 독도 그쪽 해역에서 그 배도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물이 샜다고 나오고요. 그 당시에 얼마 전에 그 울릉도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 지역이 미군이 군사훈련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당일날도 미군이 군사훈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방송으로도 여러 번 밝혔죠. 네. 그 당시 훈련 중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저렇게 과도하게 교통사고임을 강조하면서 진상규명을 반대했는지 그 느낌적 느낌이 이제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고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뭔가가 부딪혔는데 부딪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고이면 그렇게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는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청와대가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지금 섬찟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인간들과 극우 집회자들이 떠드는 말이 있었죠. 세월호는 교통사고였다. 난 이 말이 끔찍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진실의 한 파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해상에서 교통사고 날 일이 선박충돌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네. 말이 말 되네. 뭔가를 부딪힌 거네. 난 이게 끔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진실의 한 단편을 갖고 어마어마한 왜곡과 마타도를 시작한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 핵심의 어떤 비밀들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나서잖아요. 네. 전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풀리는 게 있지 않아요? 제가 세계가 나라든다 방송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날을 저는 기억해요. 그때 2014년도였는데
세월호에서 건져 올린 물건 중에 국정원의 문건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다 풀렸던 기억이 나요. 국정원과 관련 있는 배였네? 라는 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자료 같은 이제 뭐 네티즌이 그걸 증명하겠다고 열 몇 시간짜리 동영상을 올렸을 때 세월호를 올렸는데 미관상으로 보니까 찌그러지는 적이 없었어. 자료라는 분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이 쏟아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움푹 들어간,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움푹 들어간 느낌이 아니고 아랫부분에 스크래치와 함께 얼핏 육안으로 보면 외관상 뭔가 찌그러진 흔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문가들이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찌그러진 힘. 거였다라고 네, 보면 이러면은 저는 우리 확신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의 충돌. 왜냐면 그냥 교통사고에서 뭔가를 부딪혔다면요. 그렇게까지 숨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군 등이 관련되어 있는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빨리 구하거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박근혜 책임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진짜 교통사고면. 근데 왜 그걸 숨기죠? 고의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정황들까지 포함해서요. 이 실험 데이터와 이번에 보고서에 나온 실험 데이터와 선박의 구조를 보면 그 스크래치 90도 직각으로 나 있는 스크래치죠. 진행 방향과 직각입니다. 이 스크래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어떤 외력이 앞부분이 둥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외력이 이 부분을 충돌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컨테이너 실려 있는 부분이에요. 선수의 그 밑에 바닥입니다. 거기를 충돌을 하면 작은 물체가 아니라 큰 물체고 그것이 움직이던 거면 관성에 따라서 이게 힘이 더 커지거든요. 움직이는 물체는 힘이 더 커집니다. 서 있는 것보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직각으로 받았을 때 세월호가 위로 밀렸을 거예요. 위쪽으로. 그러면서 세월호는 밀리고 옆에서 부딪힌 부분은 밑으로 가라앉고 이거는 이제 관성대에 따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스크래치가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난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긁고 들어간 거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그 김어준과 미친 김 감독이 주장했던 컨테이너에 있는 부분에 그 난간에 잘라진 부분들 있죠. 그 무엇인가 눌린 것 같다. 그래서 잘라진 부분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미사일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이번에 설명이 되는 게 그 잘라진 부분 바로 밑에예요. 충돌 현장이. 이 눌린 자국이 있는 곳이. 그렇다면 위에서 컨테이너들이 떨어지면서 힘이 가장 많이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눌려서 잘라질 수 있을 확률도 커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증명해주는 자료라고 보입니다. 근데 세월호 침몰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거든요. 스크래치에는 분명히 상대방의 흔적을 남겨요. 우리 교통사고처럼. 무슨 페인트 같은 걸 분석을 해보면 어느 종류의 쓰이는 분석인지 나올 거예요. 뭐 배일 수도 있고 잠수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암초일 수도 있는데 암초의 개연성으로는 그렇게 360도에 가까운 그 편지는 사실 힘들고 그리고 그 스크래치의 모양을 보면 암초일 수가 없죠. 예. 모든 범인은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한 3분의 2 정도는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 수순으로 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교통사고로 위장을 했지 하는 또 합리적인 의심이 생각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돼요. 제2기 턱주기가 가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 나서야 되고요. 검찰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을 압수수색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드러나는 정황은 없으니까. 예, 맞죠. 수사에 나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는 국방부와 합참이 어떤 문서가 있을 것이냐 하면 분명히 이게 군과 관련된 어떤 물체와 충돌했다고 하면 내부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군이 아니라 외국 군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주고받은 문서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페인트 분석이 뭐냐가 중요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그 4.16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료들이 핵심 자료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데요. 아,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설마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까 싶은 게 현실화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가득 숨기고 탄압을 하니까 니들 뭐 있는 거 아니야로 시작되는 의심. 근데 지금 그 의심들이 사실 한치의 빗나감 도시 맞아떨어질 때 그 느끼는 그 소름. 그런 게 현실에서의 세월호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울분이 생기는 게 그런 거랑 관련해서 갈등을 했던 어떤 제 가까운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번 꼭 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세월호에 미쳐있냐. 그냥 교통사고요 이놈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아니라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줬던 건데 한번 꼭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완성형은 아니고 부딪히는 흔적은 나왔다. 여기까지 팩트예요 이제 일제는.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음모론으로 집어했던 분들 있죠. 이분들 주장에서 보면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식의 답변이랄까요? 이런 걸 내놓을지
예전에 정편 평론가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동네에 흔한 정치 좀 안다시는 자유한국당 지지자 하시는 할아버지들 꼭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검찰이 이제는 세월호 재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진행 방향과 스크래치죠. 90도로 왼쪽으로부터 물리력인 충격을 받은 스크래치와 찌그러짐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 찌그러짐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살짝 찌그러진 게 아니라 보고서에 의하면 46.3cm 가량 눌렸다는 거예요. 철판이 46cm가 밀린 겁니다. 최대는 48.5까지. 우리 어른 성인 남자 뼘으로 2뼘 이상이 깊게 눌린 거예요. 이게 보통 배를 설명할 때 배 우리 눈에 보이는 철판 자체는 굉장히 얇아서 잘 찢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배 안쪽에는 수백 개의 프레임이 있거든요. 격판이라고 하는 이게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는 명동님이 설명하신 그 정도의 깊이만큼 밀고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 자리가 왜 측면이 아니고 중요한 게 배의 하부라고 얘기한 게 왜 중요하냐면 배에는 하부에 용골이 지나갑니다. 용골, 골조 중에 가장 굵은 골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배의 모든 하중과 무게와 뒤틀림을 방지하는 용골이 배의 바닥으로 가운데로 지나가거든요. 이 용골 부분이 눌렸다는 거예요. 46cm가 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찌그러진 게 대략 이렇게 면적으로만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가로가 10m 정도 됐을 때 세로가 3m 조금 넘는 31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죠. 대충 감이 오세요? 한 10m 정도의 세로가 한 3m 정도 되는 그 정도가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둥근 형태의 눌림 형상이거든요. 각진 형태에서 눌린 게 아니고 둥그런 부분으로 이 정도의 2,800톤 정도의 힘으로 눌렸고 그 크기가 30제곱미터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외력설 중에 이 잠수함 선수와 부딪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네. 자꾸 그걸 상상하게 만들죠. 지금 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그 자유항주 모형 실험을 똑같은 실험을 검찰이 그 당시 했는데 은폐했고 예. 그래서 유가족 분들 이하 많은 분들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자유항주 실험을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세월호는 자력만으로 급변침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 그 정도의 급회전을 하기 불가능하다. 급선회가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건데 다시 사건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의혹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실 거예요. JTBC 뉴스의 손석희 앵커가 급변침하는 세월호의 항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사설 보도를 보면은 세월호의 외력이 있었다. 이게 보도로 나왔는데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선체조사위원회 선조위가 영역을 주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가기관이 지금 세월호가 선체에 어떤 이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배 앞쪽 부분 좌연 쪽에 왼쪽에 2,800톤이 힘이 작용해서 찌그러졌다는 게 나왔는데 예, 안쪽으로 움푹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지점에서 마치 스크래치가 있더라. 그러니까 부딪힌 자국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서 그동안 세월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 왼쪽 부분은 잘 안 보였다고 하지만 지금 선조위에서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왼쪽이 아니고 좌측이긴 한데 선수 바닥 쪽이에요. 그렇죠. 선수 바닥 쪽 파란색 색칠해지는 선수 바닥 쪽에 스크래치가 배는 보통 진행 방향으로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진행 방향에 뭔가 비유물이나 나무라든지 기타 물체에 부딪히면 그렇죠. 진행 방향으로 네. 스크래치가 나는데 이 스크래치는 진행 방향과 90도 각도로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세로로 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튀어나갔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튕겨나가는 그 현상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외력에 의한 급격한 충돌이나 이제 그 힘의 작용이 아니고서는 그 수천 수만 톤이 나가는 그 거대한 배가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봐요. 세월호는 분명히 숨기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세월호를 인양한답시고 구멍을 뻥뻥 뚫었던 부분. 물론 방향은 좀 다른 거죠. 목포 신항에 누워있는 배는 구멍이 뻥뻥 뚫린 거는 오른쪽인 거예요. 지금 여기 발견된 곳은 좌연에 가까운 사실상 중앙부.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배라는 게 막 여러 가지 다니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있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실제로 힘이 작용해가지고 움푹 들어갔다는 것을 밝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 가졌던 게 몇 가지가 좀 해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들은 앵커를 물속에 있을 때 잘라다가 부산항에 갖다 놨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포에 가까운 어디에 갖다 놔도 되는 거고 굳이 앵커를 잘라야 될 이유도 없는 건데 그 당시에는 세월호 인양을 이야기하던 때도 아닙니다. 그걸 잘라간 거는. 그게 더 의심되지 않습니까?
세월호를 인양할 때 누워서 인양하는 거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실상 어떻게 보면 360도 돌아버리는 거지 거의. 네. 그러면서 세월호가 무너졌다 대부분의 이제 왜 그랬냐는 추정치들은 뭐냐면 세월호에 고박이 되지 않은 화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급격하게 쏠리면서 배가 무너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나 논박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정도로는 세월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 왜 자로의 동영상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이슈를 끌었던 그 자로의 동영상도 결론은 외력이 작용해서 세월호가 침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정도 증거가 나왔다면 새가 날아든다 같은 그 지하실의 일개 팟캐스트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공식 기구인 선조위에서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이 보고서에 명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해저 충돌 또는 미상의 충돌에 의한 변형이라고 명확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미상에 외력 의한 충돌이라고 했을 때 설명되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급선회하는 그 각도를 이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그 요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생존자 증언들 중에 선생님 한 분이 그 쿵 소리와 함께 여길 밖으로 튀어나갔다 여객실에 있는 그 휴게실 밖으로